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는 뭔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의 토지 거래까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네. 3기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그 부당이익 편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도시 지정 5년 전부터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역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네. 1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 또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등 모두 한 2만 3천 명 정도인데요. 이후 직원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네. 또 3기 신도시 8개 지역의 인접 지역의 투기 의혹까지도 조사하는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이 소식을 전했었는데 어제하고 오늘 달라진 건 뭐냐면 어제는 합동조사단이었잖아요. 조사단에서 그게 아니라 합동수사본부로 조사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 요거 하나. 그다음에 조사 대상이 2013년 12월부터로 확대됐다는 거. 요거 하나. 그리고 대통령이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라라고 말했다는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보면 되죠. 예. 일단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를 한 거는 이게 좀 또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뭐 엄정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네. 3기 신도시가 2018년 12월에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검토 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게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검토를 한 게 그러면 만약에 뭐 땅을 3기 신도시에 산 사람이 있더라도 네, 예. 그거의 뭐 불법성이나 땅 투기성을 밝힐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전 정권 끼워넣기 아니냐. 약간 이런 비판들이 어제 좀 있었어요. 야권에서는 이거 발표가 물타기 되면서.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그래서 예. 나온 거군요. 그런 것도 그러고요. 이제 검경이 이제 유기적인 협력을 해라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해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예전에 1기하고 2기 신도시를 이제 검찰이 주도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이게 잘 될지 왜냐면 이제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수사해 봤어라고 노하우를 전수하라는 건데 일단 경찰 입장에서도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검찰한테 가가지고 우리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검찰도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이게 잘 될지 약간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라는 게 말처럼 쉽게 될까? 그 부분에 좀 물음표가 찍힌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이거 직접 해야 된다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넓게 보면은 6대 범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6대 중대 범죄. 6대 중대 범죄만을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경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경제 영역에 이걸 넣어서 수사를 시킬 수는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적용이 특히 가능합니까?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은 검찰이 수사가 가능한데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거기 굉장히 고위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거는 워낙 이제 그 비리 게이트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검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 내부나 야권에서도 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섞어서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 아니에요?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정부 입장은 일단은 경찰이 하는 게 맞다. 국가수사본부한테 맡긴 거고 뭐 예. 여러 가지 뭐 이제 곤란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예. 그거를 지금 검찰한테 주는 것들 또 뭐 검찰에 대한 불신도 시작한 지 있어요. 얼마나 됐다고?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불신 또 이거 다 뭐 정권 관련해서 또 터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까지 전체적으로 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훈 기자. 지금 현재 언급된 조사 대상자가 2만 3천 명 정도고요. 네. 조사 범위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그렇고 그 지역도 그렇고. 예. 그렇게 되면은 조사나 수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한 10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여권에서는 가급적 4.7 보선 전에 이 사안을 어떻게든 좀 일단락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마음이 바쁩니다. 조사 대상자는 방대한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을 꾸렸는데 새로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책임지고요. 거기에 검찰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라. 네. 말하자면은 정부 조사, 경찰 수사, 검찰 지원 이 3자가 이게 손발이 제대로 맞아떨어지겠느냐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뭐 당혹스러운 정부가 지금 손에 잡히는 대로 있는 카드들을 좀 마구마구 그때그때 뭐 던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좀 면밀하게 실체를 좀 사건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갈피를 좀 타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확실하게 털고 가야 된다는 것만은 뭐 여야 국민 할 것 없이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확실하게 이 기회에 털고 가자는 것의 방법, 방식, 길을 어떻게 선택할까에 이것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방향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서울시장 보선 구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단일화 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단일 후보로 누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꺾을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오세훈 후보건 안철수 후보건 누구든. 예. 여론조사 전문업체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박영선 대 안철수 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를 두고 응답자의 39.8%는 박 후보를, 네. 응답자의 47.3%는 안철수 후보를 택했습니다. 또 박영선 대 오세훈 후보를 두고도 네. 두 사람의 선호도는 41.6% 대 45.3%로 오세훈 후보가 앞섰습니다. 물론 3자 대결일 때는 박영선 후보가 35.8%로 각각 26.4%, 24.2%를 기록한 안철수, 오세훈 후보를 이겼고요.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일보의 의뢰로 지난 5일에서 6일 사이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3자로 가면 박영선 후보가 이기고 1대1 구도로 가면은 아니든 오든 무조건 이긴다. 이런 결과. 일단 안철수 후보는 그 전에도 이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오세훈 후보도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면서 약간의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상승 기류를 탔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이게 결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세훈이든 안철수 측이든 여기서 이기면은 우리 박영선 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결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단일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예, 그래서 지금 이틀 전에 맥주 회동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만났거든요. 만났어요. 별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원칙 18일 19일 전에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한다라는 원칙은 세워두고 어떻게 네. 해서든 단일화 해야 된다.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만 했는데 네. 어쨌든 실무 협상당이 지금 꾸려지면은 문구를 가지고 어떤 뭐 적합도로 할지 질문 경쟁력을 문구. 여론조사 질문 문구 그리고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하자 이태면은 자발적 선거인단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약간 기선제압용 이런 것들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번에서는 가장 큰 핵심 키 변수가 될 것이다. 야권 단일화.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주자가 되면서 안철수 후보 쪽이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나경원 후보가 될 경우보다 조금 더 불안한 면이 있겠어요. 뭐 나경원이 더 쉬운 상대적으로 단일화 과정으로 본다라면 그런데 약간 더 이제 색깔이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둘이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각각 후보가 명분이 있죠. 지금 안철수 후보는 가장 선두고요. 네. 오세훈 후보는 제1야당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각각 명분, 내가 정말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고 그래서 단일화 논의가 좀 치열하게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는 보이는데 깨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 후보 단일화도 될 거는 같은데 여기서 누군가가 깨면 그건 엄청 지탄을 받으니까. 그럼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후 과정에서도 자 단일화 후보가 나왔고 단일화 과정에서 떨어진 후보가 나왔고 단일화 과정에서 떨어진 후보가 단일화된 후보를 상대로 정말 진심을 가지고 총력 지원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변수가 되겠죠. 그래요. 또 혹시 주목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지금 사실 가장 큰 위기는 여권이죠. 지금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자칫하면은 두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모두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래 다 더불어민주당 자리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지금 위기감이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부분 뭐 다음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뭐 여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판도 자체를 좀 정말 휘청이게 만들고 술렁이게 만들고 그런 일이라 맞아요. 그래서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오늘 당대표직 그만두는데 그냥 손 딱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원장 옮겨서 자리 가는 이유도 그거죠. 이거 이겨야 나의 대선 행로에도
푸른등이 켜질 것이다. 이 문제는 이런 뭐 계산이죠. 이낙연 대표만의 문제는 아닐 거니까요. 자, 그 이야기로 넘어가죠. 세 번째 주제가 그거죠. 딱 1년 남은 대선 판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계 진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치솟으면서 정치권이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발표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32.4%로 집계돼서 24.1%를 기록한 이재명 경기지사, 14.9%를 기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크게 제쳤습니다. 예, 예. 이 조사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고요. 교통방송이요. 네. 예. 또 문화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6일에서 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 지지율은 28.3%로 22.4%를 기록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여튼 요사이 최대 히트어는 별의 순간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무슨 소린가 조금 어안이 벙벙했던 뜬금없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별의 순간이란 말이 아주 그냥 신조어처럼 핫하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어제는 잡았다 그랬어요. 네. 잡았다. 반면에 여권에서는 이거는 일회성이다. 금방 꺼질 거품이다. 이런 반응인 거죠. 반기문과 고건 두 사람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건 일시적이다라고 했는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지금 그 한국 사회여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적합도 대선 네. 후보 적합도를 받고 리얼미터는 대선 후보 선호도를 봤어요. 이게 어떻게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적합하느냐, 누가 더 선호하느냐는데 선호도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태면 내가 이 사람을 예. 김준일, 김정훈 쭉 네. 후보들 놓고선 누굴 더 좋아하십니까? 예. 하는 것과 누가 더 그 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는 좀 다르다는 얘기군요. 적합도는 약간 능력 중심으로 본다라면은 선호도는 약간 이제 선호도 진짜로 좋아하는 건데 예. 지금 트렌드가 이 순서가 두 개가 똑같이 나왔어요.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5% 이상이.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합도로 무르나 선호도로 무르나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무르나 예. 그 순서가 똑같다. 요 순서가 또 1, 2, 3, 4, 5가. 5% 이상 나온 사람은 요 4명 딱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민주 비국힘. 잠깐만요. 반민주당 예. 비국민의힘. 예. 이 여기에 지금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나 같아요.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어 이런 거예요? 예, 국민의힘 홍준표 무소속이고 게다가 국민의힘은 5% 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 쏠려 있다라는 거고 컨벤션 효과도 있는 거죠. 지금 검찰총장 그만두면서. 그렇죠. 게다가 LH공사 이 사건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류들이 약간씩 있는 것이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예. 고민들이 있어요. 각자. 뭐예요?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빼놓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에서 그러니까, 예. 일한 거 말고는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는 사람도 붙어야 되고 그러면 그걸 뭘로 버틸 것이냐가 이제 근데 LH 이 사건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 총장은 나는 경제도 아는 사람이요, 외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요 시기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거를 보여줄 때까지. 예, 근데 예. LH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야권에서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나오면은 여권의 1등한테 표가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다. 이재명 후보한테 예, 불리하지 예. 않다. 지사한테. 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자꾸 후보라고 그러는데 아직 그분들 후보 후보는 아니고. 아니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출마 선언 안 해서 후보는 아니고 예. 이낙연 대표. 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 이 선거 결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예상이 전체적으로 되는 거죠. 김정은 기자. 별의 순간을 봤다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많았죠. 뭐 고건, 반기문 이런 분들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별의 순간, 그 반짝이는 시점은 정치권 밖에 있다가 정치권에 진입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가장 반짝이에요. 들어오면은 별빛이 휘 꺼진다는 사실 당사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발을 깊이 담기보다는 좀 애매한 줄타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유부담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기간을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아마 4월 재보선 결과를 바라보지 않을까. 그 결과에 따른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관측을 해봅니다. 자, 요 이야기 오늘 대선 딱 1년 전이어가지고요, 여러분. 2부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대선 1년 판도 분석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